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여기 사과대추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대추 나무를 보통 제가 이제 전지하는 걸 알려드릴 때 다 잘라라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인데 사과 농장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우리가 아마추어가 하는 방식에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늘 농장 기준과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걸 부합해서 잘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최상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과대추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뼈따구만 남기고 다 전지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과대추 나무를 왜 뼈따기만 남기고 싹 하는지를 전지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에서 대추가 열립니다. 그런데 새순에서 열리는데 가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두 팔 벌려서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순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서 대추도 실하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좋은 대추를, 양질의 대추를 크고 굵고 이렇게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열리는 족족 다 놔두면요, 일반 대추가 아니고 이건 사과 대추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무의 굵기, 나무의 뿌리의 양이, 또 우리가 거기다 거름을 주잖아요. 그 거름을 주는 양이 이 위에 잎하고 위에서 열리는 새순하고 비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나무를 뼈다귀만 남기고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양하고 잎의 양하고 거름의 양하고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과대추 나무를 전지하는 방법, 숨치기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쭉 나무처럼 이렇게 일자로 하늘로 솟구쳐 있는 메인 가지를, 요거를 가지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본 나무와 주지 밑에서 바로 열려 있는 요거를 열매순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요 중간에 가지를 가지순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열매순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밑에 나 있는 것들, 요걸 열매순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세 개가 열매순이 되겠죠. 근데 사과대추 나무는 어디서 대추가 열리냐면 요 가지순에서 나온 이 곁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건 곁순입니다. 요건 열매순입니다. 밑에 요거 세 개는, 자, 용어 정리됐죠? 요건 곁순입니다. 요건 가지순입니다. 그러면은 가지순에서 나온 요 곁순에서 대추가 열린단 말이에요. 일단 요 열매순 있죠, 요거 밑에 요거 열매순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대추가 열려도요 거의 다 떨어집니다. 요 열매순에서 대추가 열려도 거의 다 떨어지고요. 이제 이 가지순이 자라요. 가지순이 자라고 요 곁순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 막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가 그늘이 풍성하게 지기 때문에 밑에는 그늘지고 무조건 떨어져요. 거의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만 빨아먹기 때문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엄청 길게 자라면 여기서 영양가만 빨아먹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크게 열리기 때문에 영양을 빨아먹는 순두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 열매순은 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이후에 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으로 딱딱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자, 열매순 정리가 됐죠? 여기 뒤에도 열매순이 있습니다. 자, 열매순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지순만 남았고 곁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곁순이 또 이렇게 쭉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그리고 이제 가지순도 쭉 계속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여기서 순치기를 해야 되냐? 요 곁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자랍니다. 곁순이 좌우측으로 계속 자라겠죠. 그러면 곁순에서 대추가 많이 열리는데, 곁순은 6마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이런 식으로 6마디가 곁순이 자랐을 때 끝에서 이런 식으로 순짓기를 여기 끝에를 딱 부러뜨려요. 그래서 이 곁순들은 6마디에서 생장점을 차단해서 끊어줍니다. 곁순들. 그리고 이제 이 가지순을 몇 마디를 키워야 되냐면 대략 한 6마디에서 한 7, 8마디 정도까지 이 가지순, 원 가지순을 키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6, 8마디 정도까지 대략 키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지순도 순짓기를 끝에를 딱 부러뜨리는 겁니다. 여기 끝에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부러뜨리고 이것도 6마디, 보통 이제 곁순 6마디씩, 여기도 6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키웠죠. 그러면 이제 딱딱 숨짓게 해주면 영양이 못 올라가니까 이제 대추로 왕성하게 갑니다. 대추가, 사과대추가 이만하게 열려요. 그러니까는
순짓기를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밑에 열매순 따주는 거하고 안 따주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열매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열매순은 지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열매순은 먼저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밑에 맨 밑에 나 있는 거 요런 게 열매순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와 여기 주지잖아요. 이거 주지하고 요 가지순 맨 그 사이 요 사이에 딱 붙어 있는 게 열매순입니다. 요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추가 사과 대추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꽃이 맺히면서 대추가 형성이 됩니다. 예. 한 번에 꽃이 쫙 펴갖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과 대추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꽃이 맺힙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막 자라면은 이게 내치까지들은 햇빛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막 이만큼씩 막 6마디 이상씩 이렇게 막 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햇빛 형성이 안에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치까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안 드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차피 거기서 영양만 빨아먹고 햇빛을 못 보면 대추가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지에서도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주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새순가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들도 너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해 버리시고 간격 유지 같은 경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반 대추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과대추하고 일반 나무하고 일반 대추나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일반 대추는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요. 일반 대추는 이 가지순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일반 대추는 아까 여기 옆에 있던 열매순 있죠. 열매순에서 대추가 열립니다. 일반 대추는. 그러니까 일반 대추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 가지순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가지순을 부러뜨려 버리고 양쪽으로 Y자로 나 있던 그 열매순을 놔두는 겁니다. 이 가지순을 놔두면 여기서 그늘만 집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가 여기서 열려도 햇빛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많이 안 익고 많이 안 커집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예. 옛날에 대추나무들 그냥 냅둬도 잘 열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주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크게 열립니다. 일반 대추나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요게 가지순이라고 하고 요게 양쪽에 열매순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일반 대추나무는 요 가지순 가운데 거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예. 일반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가지순이 요게 한 5cm 정도 자라면 바로 부러뜨려 버리시면 됩니다. 5cm 정도 자랐을 때 지금 한 5cm 정도 거의 뭐 좀 다 돼가거든요. 요럴 때 부러뜨려 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무를 오래 심었기 때문에 바로 심었기 때문에 잘라줬습니다. 가지를 몇 개 안 남기고 이렇게 한 뼘씩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렸는데 이제 심고 나서 오래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키워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뼈다굴 요 정도 남길 필요 없고요. 조금 더 키웁니다. 이 주간 가지가 이렇게 있고 요것도 주간입니다. 예, 이게 주간이고 이것도 주간이에요. 주지 그리고 주지에서 나온 이게 부주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주지를 주지하고 부주지 정도를 조금 더 키웁니다. 저는 올해 한 80cm 정도 키울 계획이 이쪽으로 더 넓힐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를 계획입니다. 이렇게만 놔둘 필요는 없고요. 이제 뿌리도 늘어날 겁니다. 올해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내년 되면 더 왕성해지겠죠. 나무도 더 굵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가지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예,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되는데 한 사과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한 1m 내외로 늘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간 가지를 이렇게 짧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주간 가지를 한 1m 정도 보유한 다음에 주간 가지에서 또 이렇게 부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주지들만 한 뼘씩만 놔두고 전지해주고 이 주간 가지는 한 1m까지 이렇게 유인해서 여기에서 더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이 부주지가 몇 개가 더 나오게 하나 또 나오게 둘 이렇게 이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전 여기서 이 가지를 여기서 조금 더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거 새순들이 자라면 여기서 새 부주지 이런 부주지를 몇 개 만들 거예요. 더 길게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이걸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가지를 한 1m 정도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또 부주지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무를 묘목을 심었을 때 첫 해에만 이렇게 자르는 거지 두 번째 해부터는 이렇게까지 스포츠 머리처럼 이 정도로 자를 필요까지는 없다. 네, 더 넓혀도 된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